오늘 이렇게 또 모처럼 만났으니까 우리가 또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예. 좀 취재 현안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일 요 뭐 몇 주간 화제가 된 게 그 이제 지기현 판사 얘기예요. 네. 지기현 판사가 뭐 접대를 받았느니 마느니 해서 서로 지금 이게 뭐 일종의 지금 진실 공방, 진실 게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게임으로 들어가 버렸죠. 네. 저도 사실은 처음 얘기 들을 때 약간 조심스럽긴 했는데, 네. 근데 뭐, 민주당에서 뭐, 그 정도 얘기할 거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 꽤, 그죠? 준비가 됐겠다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각종 이렇게 드러나는 정황이나 또 뭐 제시되는 이런 증거들을 보면 거의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계속 또 부인을 하고, 오늘 또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는데, 자기는 접대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2년 전이고 후에 판사들하고 뭐 기념 촬영 정도 한 거다 거의 그 단란주점 가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또 술은 안 먹고 그거 조금 믿기지가 않는데 빠져나왔다 계산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 뭐 조금 그래도 아시죠? 법조계 그 분위기나 이런 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의 중심으로 올라왔는데 구속 취소 이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내란 범인데 내란의 우두머리인데 나머지는 다 잡혀 있는데 붙들려 있는데 지금 그 두목을 빼내준다고요? 그런데 이 지기현이 그 판단을 내리기 아주 오랫동안 구속 취소 신청을 냈었는데 구속 취소 신청은 사실은 전설 속에나 있고 현실에서는 사라진 제도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이 부당했을 때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한번 판단을 받고 구속 적부심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 다 이거 구속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근데 그 판사들의 의견을 뒤집으려면 지기현 판사 혼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을 때 지기현이 자기가 그 판단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법원장한테 물어봤다. 그리고 대법원장 말고 다른 사람까지 물어봤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1월, 2월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되기 전부터 조이대 양승태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땡기고 그리고 내란 탄핵 심판은 미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박주민 의원하고 하기 시작하다가 하고 1주, 2주 있다가 지기현이 윤석열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서 계속해서 탄핵 심판은 늦춰주고 계속해서 이재명 재판은 당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지기현은 조이대 양승태, 이 법원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저는 보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룸사롱 문제가 불똥이 튀었는데, 지기현 판사는 음주 가무에 능하고 굉장히 활달한 사람으로, 사교형 인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판사로서는 드물게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디를 가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술을 먹을 수는 있죠. 그리고 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쫓는데 제가 쫓는 것은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장면은 아니었어요. 저는 구속 취소 직전에 검사인 친구, 검사도 매우 중요한 이 김용현과 관계가 있고 윤석열과 관계가 있는 검사하고 술을 먹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었고 직무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쫓아다니는데 저 말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쫓는 그 자리는 또 달랐더라고요. 이번에 민주당에 들어온 사진 그리고 룸사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어떻게 어떤 자리였는지 거기에서 무슨 얘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확인이 필요해요? 네, 확인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기현이 해명해야 되는데 지기현은 일단 아주 오래전 일이었고 자기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기현 판사가 재판에서
재판에서 자기 얘기를, 자기 논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간 것은 순전히 지기현 탓이에요. 판사들은 지금 국민들은 이 술자리의 의혹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고 판사들은 자기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판사들이 왜 국민들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지기현 판사가 재판에서 이 술자리 얘기를 하면서 소맥 얘기를 하면서 이 그 논란을 키운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애초 이 문제는 이제 지기현 판사, 내란 우두머리를 그런 위법적으로 풀어줬던 지기현 판사의 도덕성 문제가 이제 불거졌죠. 그렇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진실 공방이 된 건데 이제 그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예. 뭐 직무 관련자로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또 필요하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구속 취소 결정 또는 지금 내란 재판과 뭐 관련성이 있느냐, 네. 이거는 뭐 아직은 이 자리는 네. 이제 아닌 것 같고, 저는 다른 술자리를 그렇죠? 쫓고 있고요. 지금 주 기자는 다른 관련성 있는 또 술자리를 쫓고 있다. 예.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그 술자리는 어쨌든 이 재판과 직접적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아닌지는 이제 밝혀져야죠. 그것도 봐야 돼. 네. 자, 그다음에 도덕성 네. 문제는 일단 확실히 좀 그거는 좀 불거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주장대로 이게 뭐 정말 가까운 후배들하고 뭐 한잔 한 거다 그냥, 네. 또는 뭐 본인은 지금 심지어 술도 안 마시고 자기는 자리를 떴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술자리에서 뭐 진실이 나오고 나면 아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막 전부 막 또 경쟁적으로 왜 이런 사건 터지면 또 막 뭐 하나 가지고 또 막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뭐 저는 아무튼 지기현 판사가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좀 술도 잘했대요. 네, 술도 잘했네, 노래도 잘하는데 근데 좀 노래 잘하잖아요. 아니 왜 또 싱어께서 왜 그래? 리드 싱어께서 밴드 싱어께서 싱어 3명이 끝났어요. 목소리가 이제 갔어요. 그런데 지기현 판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여론 공감 능력 같은 건 꽝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재판에서 이게 말을 하면서 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동안 감시받지 않던 사법부, 사법 권력이 이 대선에 전면에 나서면서 우리가 사법개혁도 늦추면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몸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사실 어겨가면서까지 네.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뭐 어쨌든 아주 진짜 좋게 말해서 아주 창의적인 해석을 한 건데 뭐 정말 미쳤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런 이후로 이제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의혹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쭉 좀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주 기자가 말한 대로 이게 어떤 그 거대한 짜여진 각본 속에서 저기 대법원 지휘부하고 다 연계가 돼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데 지기현이 이제 그 일종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중요한 앞장선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판단을 하면요, 위에서 다 검사 받지요. 그러니까 자, 그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다. 네. 대법원의 어떤 그런 그 내란 세력과 연계된 아주 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거기 그런 차원에서 지기현이 그런 역할을 했다.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다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주로 또 많이 얘기가 되던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기현이 이제 약점을 잡혔다. 사실 이 술자리 사건이 그래서 더 불거진 거잖아요. 이런 룸사롱 접대로 인해서 먼저 국민의힘에서 그걸 포착을 하고 수사기관에 그게 포착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기현이 약점이 잡혀서 윤석열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또 그런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됐나? 전 두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재밌죠. 재면이 있는데, 아니, 뭐, 증거. 어떻게 인과관계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무튼, 거대한 보수 법적 카르텔이 움직였고, 지기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기현이 그 형사 25부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로 갔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저는 보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거기서 뭘 증거나 단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뭐 결국 보겠죠. 뭐 지금 얘기되는 이제 그런 접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뭐 여러 번 있었다. 그럴 수도 이런 있죠. 것들이 포착이 됐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싶네요. 그게 궁금하긴 해요. 네, 근데 알고는 싶네요. 아니 저도 그래서 그 아는 이제 법원 부장판사 출신 뭐 변호사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네, 서초동에 많아요. 서초동에 많아요. 있는데 정말 그런 경우는 정말 자기도 믿고 싶지도 않고 거의 그런 사례는 없을 것. 아무리 적어도 판사가 약점을 잡혀서 이런 큰 재판의 그런 결정을,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 지휘부하고 또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시나리오가 맞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지금 위험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도 아까 주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미쳤다. 응? 미친 결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보면 네. 정말 어떠한 또 그런 사정이 있는지, 어떤 말 못할 또 그런 본인의 어떤 뭐 약점이 있는지, 진짜 또 다른 또 뭐 사법부의 어떤 그 또 흑막이 있는지 아직은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네네네. 네.